안녕하세요. 디케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예, 어제 재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뭐 저는 시간이 나지 않아서 뭐 간단한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올리지를 못해요. 예, 뭐 저녁에 보니까 뭐 기사는 여러 개 나왔었는데 하여튼 뭐 어제 이제 변혜재 씨 항소심 첫 번째라 좀 일찍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뭐 가서 한 8시 전에 갔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서 제가 1번이 되었었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저희 자체적으로 한 변호표를 받고 제가 임종원 그 법원 행정처장 재판에 갔었어요. 근데 증인이 안 나와서 그런지 서정하는데 좀 듣고 있다가 뭐 좀 뭐 기회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국회 그 4.3 세미나 하는 데로 갔다가 좀 늦었죠. 뭐 그래서 헐레벌떡 또 변혜수 씨 재판에 들어갔는데, 제가 법원을 떠날 때 임순태 씨하고 연락을 했더니 그 전에 제가 또 여전히 제가 결심을 한 대로 구치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 변희재 씨 나올 때 수갑이랑 포승줄 채우지 말라고. 근데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받지가 않아요. 그때 한 10시 반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가 뭐 그 수감인들 출정 그 법원에 나오는 시간이 돼서 그런지 전화를 굉장히 안 받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전날 4월 8일 날 전화했을 때도 전화를 안 받아서 여러 번 전화를 했다가 연결이 돼서 그뭐 하여튼 좀 실감을 좀 했었죠. 그래서 전화를 결국은 하지도 못했는데 염순태 씨하고 연락을 했더니, 네, 그럼 변희재 씨가 법원에 안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 등등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3월 28일 날 3월 19일 날 김경수가 나올 때 사실 뭐 대대적인 사건이었었죠. 너무나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바로 또 보내지를 못하고 좀뭐 그렇게 지나다가 3월 28일 날 대통령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아마 영향을 줬는지 뭐 변희재 씨가 그걸 보고 많이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들 다 충격을 받았죠. 대통령 수갑을 채우고 포송줄까지는 저희가 보질 못했는데 수갑에 채워갖고 그렇게 나오시는 걸 보고 손에 그 철독이 올랐는지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렇게 지냈는데, 작년 이명박 대통령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분명히 기억한 건데, 우 기자가 연락을 해서 그런지 그때쯤에 70세가 넘은 분들은 수갑을 안 채운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 여자들에 대한 것도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우 기자가 그냥 분노했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70이 넘은 분들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것들이 하여튼 필요할 때만 법을 바꾸는 거죠. 김은줄 시장님이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포승줄로 수갑까지 다 채워서 나온 거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니까 2018년 3월 달에 법을 바꿔서 이명박 대통령 나올 때는 뭐 자유롭게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다행이는데, 김경수 나올 때 아니 수갑도 안 채우고 그런 거 나온 거 보고 저희가 엄청 놀랐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벼르고 있으면서 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방법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렇게 기사 난 거를 보내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구치소 내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제가 또 편지를 또 썼었죠. 4월 4일 날도 그날도 제가 금요일 날 받으라고 편지를 쓰면서 제가 또 다음 주에 전화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좀 동기부여를 좀 했면 있었겠죠. 뭐 하여튼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얘기한 대로 4월 8일도 전화를 했었고 4월 9일도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구치소에서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하니까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뭐 누구라도 그렇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병우 수석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준 행정관도 재판이 다 끝나서 이제 선고만 기다리고 있어서 액션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뭐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는데 뭐 추명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항소심을 받고 있으면서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데 또 조금 쉽지는 않죠. 어쨌든 변희재 씨가 그렇게 액션을 취해서
하여튼 뭐 제 욕심 같으면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수갑과 포승줄을 없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경수한테만 제가 전화로도 구치소 했을 때 얘기를 했지만, 아니 뭐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말이나 돼요? 법대로 하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정치범들이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도망 안 가잖아요. 알면서 누구는 뭐 제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상담을 해서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다고 그러고, 자기네가 회의를 해서 판단한다고 그러더니 4월 8일 전화했을 때는 뭐 결정이라고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화한 사람들 저희가 제대로 알고 하는 건 아니죠. 전화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말을 바꿔가면서 자기네들의 편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싸우진 않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하는 말 가지고 제가 따지긴 했는데, 하여튼 제가 4월 8일 했을 때는 뭐 국회에도 전화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무성의하고, 정말 뭐 국회의원들이 김경수 내보내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했었고, 그래서 변희재 씨가 나오지 않아서 재판은 뭐 하지 않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 판사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하진 않았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재판할 수 없는 걸 미안해 한다고 하면서 했고, 근데 이제 판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하려고 말은 하여튼 뭐 보면 친절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은 보였었어요. 예. 그랬었고, 변희재 씨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직원들, 그 항의원, 이우희, 오문영 직원들은 나왔었는데, 항의원 의원은 지난번 1심 때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어제 나올 때는 사복을 입고 나왔고 뭐 당당하게 아주 편안하게 잘 걸어 나왔어요. 그랬는데 변희재 씨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피고인들에 대한 뭐 신원 확인은 하고 넘어갔는데, 뭐 이름, 뭐 생년월일, 원적, 주소 이런 거를 다 피고인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제 항의원한테 물었는데, 항의원이 그 판사가 주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항의원이 서울구치소라고 이래서, 사실 뭐 방청객들이 온 사람들이 일부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1심에 박지훈 같았으면 쌩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판사는 뭐 그렇게 난리 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1심 때는 박지훈 여자 판사 혼자였었는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판사는 그 홍진표, 김영순, 정재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경력 대등 재판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세 사람이 경력이 똑같으니까 돌아가면서 판결을 하라는 그 심리를 하라는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세 사람 판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 판사들이 뭐 저희들한테 주의는 주진 않았고, 조금 분위기가 뭐 박주영이 한 것보다는 좀 낫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그 판사들이 주소가 어딥니까 이런 거 물을 때 정말 좀 야속하다고 그럴까, 좀 분통이 좀 터졌는데, 항의원이 서울구치소를 한 게 정말 저도 통쾌했었어요. 2017년 5월 23일 대통령이 처음 재판에 나왔을 때 김세훈이가 직업이 뭐냐고 정말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런 질문을 물었을 때 대통령 대답이 무직입니다. 저 그날 그 얘기도 없고 진짜 최고의 답변으로 생각했어요. 구질구질하게 뭐 대통령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너 엿먹어 하는 식으로 무직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그 나중에 뭐 저는 그날 재판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 통쾌했었어요. 또 항의원이 서울구치소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정말 저는 너무너무 통쾌했었어요. 아주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뭐 인정신문만 이런 신원에 대한 것만 확인하는 걸로 해서 인정신문만 한다 하면서 이렇게 됐었고, 변희재 씨가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거를 이제 판사가 아니 변호사가 보석 심리를 좀 앞당겨 달라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거를 다음 기일에 그때 정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내일 김경수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아니 그거를 미리 좀 당겨서 해주면 좋을 걸. 아니 그리고 작년에 재판 그 선고를 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거의 4개월 동안 재판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걸 미리 좀 하면 좋을 걸. 기어이 그거를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하니 정말 저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결코 마음에 들진 않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걸 했죠. 항의율에 대한 보석도 그때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판사가 뭐 4월 30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날짜를 하고 넘어갔죠. 4월 30일 날 재판을 하기로 했고 3시로 한다고 하다가 변호사가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다고 1시간 반 정도로 얘기를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뭐 재판하는 시간을 2시 반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제 끝나기는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실 그날 또 그 이윤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여기에 1시 50분에 있었는데 제가 국회에 갔다 오느라고 가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기사를 봤더니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뭐 유사 성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해갖고 1년이 더 늘어나서 7년을 때렸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또 제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판사들이 좀 정신을 차렸나 하고 기대를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변희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막 또 김기춘 실장님하고 김관진 김장수 장관이 받고 있는 세월호 보고서 시간 이거를 공문서 위조했다고 하는 재판에 재빨리 뛰어갔었죠. 갔더니 거의 뭐 한 2시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3시가 거의 다 됐어요. 한 2시 한 57분에 이제 들어갔는데 증인이 나와 있었어요. 증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증언을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똑똑하게 잘 하려고는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이 사람이 재판이 끝나고 이제 그 휴정 시간에 대해서 법정 그 복도에 나왔는데 김장수 장관하고 또 김관진 장관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얘기는 좀 다정스럽게 하는 걸 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아마 이게 무관 같은데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여행 그 캐리어를 끌고 나왔었어요. 그러는데 이 세월호 보고서 세월호 사건 보고서 공문 위조했다고 하는 거는 10시가 아니고 9시 반이 보고를 했는데 왜 10시에 했나 이건데 어제도 보니까 뭐 보고서 시간 등등 말 단어 하나에 물고 늘어지는데 정말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대통령께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사들은 시시각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정호성 씨한테 사건이 생기면 정호성 씨한테 보고서가 들어가면 정호성 씨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께 올리는 게 서면 보고를 하면 그것이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뭐 그 정부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는 정호성 씨한테 이제 보고서를 하면 정호성 씨가 그거를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올렸는지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보고서는 올렸는데 이제 이 김기춘 실장님 쪽이나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시시각각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검사들이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단어 하나에 많이 물고 늘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나온 증인들하고 이 증인은 자기는 그렇게 시시각각이나 간단 없이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대체로 이제 부속실을 통해서 대면 보고는 거의 없었고 국회에 보고할 때는 당연히 부속실에 보고한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보고한다고 해야지. 당연히 대통령한테 드리는 보고서를 대통령한테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부속실에 올리는 거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니까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속실에 보고를 하면 그 하루에 보고서를
정우성 씨 쪽에서 모아서 하는 건지 정말 뭐 수시간으로 하는 건지 보고서가 오는 대로 쫓아가서 하는 건지 이것까지는 뭐 각 부서에서 이렇게까지는 챙기지는 않겠죠. 그러는데 검사들하고 이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어제 나온 증인이 올린 시간 중에서 그 국회에다 보고를 할 때 10시 2014년 4월 16일 10시 17분 이게 아마 그 카톡방에 그 살아있는 세월호에서 그 살아있던 사람이 마지막 보낸 카톡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10시 17분 아마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봤었고 선내 마지막 카톡 시간이었는데 아마 이 시간을 좀 보고서로 올린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도 그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8시 반쯤에 제가 일을 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DMB로 그 사건을 봤었어요. 그런데 벌써 그 시간에 배가 45도로 뒤집혔고 배는 가라앉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선장형들이랑 나오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뭐 애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면은 그 이후로 나온 얘기지 그 시시각각으로 보고 있는 데는 저희는 알 수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중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하여튼 그 뭐 선장이 나오고 있는 걸 저희는 봤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고서 쓰면서도 보면 실제로 뭐 10시 17분 이때는 마찬가지로 그때에 누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배는 뒤집혀 갖고 45도로 뒤집힌 상태로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애들이 나오겠어요.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 뭐 그 배 2층이나 3층 이렇게 있는데 배가 뒤집혔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나오겠어요. 물이 다 들어찼었고 그게 어두워서 전혀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애들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애들 보고 꼼짝하지 말라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애들이 물이 가득 찬 그 선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방송에서 계속 그 구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에어포켓신이 그 얘기했지만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해서 사실 분위기상 그래서 말을 못해서 그랬지만 생존 가능성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방송을 보면서도 차마 말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그거를 생존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위기상 그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느낌으로는 다 알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던 걸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그 애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거 다이빙 베린이 되진 않는 그걸 가지고 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에어포켓에 생존자가 남아있을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배가 정상적으로 뒤집히지 않은 상태라면 모를까 벌써 뒤집혀서 물건들이 쏟아지고 해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에어포켓이 어떻게 그게 작용이 돼요. 너무나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밀어붙였고 너무나 억지 주장 많았었는데 어제 그분 증인으로 나온 분의 얘기도 차마 생각하고 있는 건 있었지만 차마 그 얘기를 못했다는 것도 있었죠. 뭐 10시 10분 이 정도로 물론 카톡이 왔지만 그 이후로는 생존 가능 희박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에어포켓이나 선내집이 이런 말 많았고 희생자도 그거를 구하려고 하는 희생자도 있었지만 사실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 4시 20분까지 증언을 하고 이제 그 증언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4시 5분 이때쯤에 이제 휴정을 취하고 4시 20분에 다시 이제 재판을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제 서정을 했어요. 근데 검사가 먼저 하고 근데 저는 뭐 별로 듣진 않았었어요. 뭐 똑같이 뭐 공소한 내용 그대로 읽어대는 거였는데 별로 듣고 싶진 않았었고 그랬는데 김 실장님은 굉장히 힘들게 휴정하는 시간에도 나갈 때도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그 법원 직원들이 부축을 했었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는 하지만 그 부축된 상태로 굉장히 힘들게
휴정 시간에 좀 나가서 계셨었고 또 앉아 계실 때도 눈을 감고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앉아 계셨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분을 좀 쳐다봤는데 얼굴에서 그 풍기는 어떤 눈에서 그 풍기는 그 광채는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검사들이 서정을 읽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용성진 이 악질 이 검사가 하는데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뭐 간단 없이 이런 얘기를 김 실장이 불러줘서 이 보고서를 받았어서 국회 가서 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김 실장님을 많이 쳐다봤더니 김 실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했는지 요거는 제가 재판을 다 들어가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보고서를 쓸 때 이 정도 뭐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국회에 나가서 정언할 때 이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중군 남방으로 불려 나가서 중군 남방으로 정언을 하는 게 옳은 건가요? 근데 저는 뭐 검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도 동의는 하진 않았지만 검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도 그래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김 실장이 검사들이 읽어대는 그걸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정호성 씨가 한 말이 나왔었는데 서면 보고서는 실시간 보고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나왔었고 또 그러면서 또 뭐 그 김장수 그때는 안보실장이었었죠. 이분이 3회에 걸쳐서 처리 방향을 지시했다.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의 그 서정이 5시 17분쯤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다른 검사 하나가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작성 시간이 대통령께 사고 난 시간을 보고한 작성 시간이 10시 반인데 10시에 상황 보고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일부 보고 시간이 바뀌었다. 그리고 10시에 안보실장이 서면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10시 15분에 안보실장의 그 서면 지시가 있었다. 뭐 이렇게 다투는 건데 처음에 이것도 사실 작년에 캐비넷 문건이었잖아요. 뭐 도깨비 방망처럼 뚝딱하면 나오는 이런 그러다 추가 문건이라 해갖고 나와서 억지로 대통령 재판 앞두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내밀었던 그 도깨비 방망이로 내밀었던 캐비넷 문건에서 나온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또 올감매기 위해서 경찰시장님이나 두 장관을 기소한 이 사건이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검사가 서정 조사를 한 시간이 5시 41분을 해서 이제 판사가 서정 조사를 마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김 실장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증인들의 증거 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정 검사들이 증인들의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많이 했는데 그 변경된 그 진술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자기네가 먼저 조사한 그 증거 조사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법정에 나와서 증인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곤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한다. 그리고 그 변호사 쪽에서 반대 신문 한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 법정에서 증인한 것은 그런 내용은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은 하는 얘기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께 경호관이 대통령께 몇 시에 전달하는지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9시 40분 9시에서 9시 50분에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9시 50분이 9시 57분 된 것이 잘못된 것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참 보면서 50분이나 57분이나 이게 걷다 보면 1, 2분 차이가 나요. 검사들이 지금 이 말장난하는 거 말꼬투리 잡아 거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안보실장 쪽에서는 이게 이분도 자신도 10시에 보고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제2부속실 안봉건이 근무했던 쪽에서 대통령이 침실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그리고 검사는 그리고 이제 이 김기춘 시장님 변호인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좀 요거는 볼 때 좀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근데 이분이 김기춘 시장님 변호사가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점잖게 보였던 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검사나 변호사는 대통령 청와대에 근무해 본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부직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관제에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게 관제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 검사들이 관제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서 이게 공식 근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업무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관제에 있었으니까 근무를 안 했다. 그러면서 여러 추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날부터 그 이유를 알려진 것도 많은데 그날부터 언론에서 얼마나 억지를 해대면서 억측과 추측과 억지가 많았었어요. 그러는데도 이 검사들이 자기네가 실제로 10시에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검사들이 한 번이라도 물론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주진 않고 온갖 더러운 추잡스러운 억측들이 난무를 해도 검사들은 그거를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 실장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사람 뭐 몸도 불편했고 나이도 많았으니까 이 사람이 주로 관제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근무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진짜 이 악질들은 좌파들은 지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김지훈 시장님의 변호사가 이를 전제로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이 공모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검사들은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정확히 팩트에 근거해서 조사하고 심리를 해야 되는데 허위 공문서라는 게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영성진이가 다시 설명했는데 저는 뭐 듣고 싶지 않아서 잘 듣진 않았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고 김장수 변호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김관진 장관님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는 뭐 전에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김관진 장관님이 인정한 것이 아마 어떤 게 인정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오랜 군 생활에 맞는 군 생활의 습관이 돼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조사 받으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없는 그런 오랜 군대 생활 방식으로 답변을 한 것이지만 이게 자백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마 신윤호 씨 보고를 받고 뭐 법정 증언한 여기 아마 조금 약간의 차이가 좀 난 것 같은데 검사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용선증리가 또 하는 얘기가 김기춘 실장님의 변호사가 증언한 거 이런 거를 고려치를 않고 뭐 발췌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용성진이가 변호사 측에서 발췌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주장을 좀 주장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그러면서 이제 용성진이는 10시 15분에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게 있었고, 안봉근이 보고 드렸고 10시 22분에 첫 지시가 내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또 지시가 안 되었다. 그리고 용성진이가 또 주장하는 것이 최순실의 방문한 오후에나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조실이나 정모 비서실에서 이 정호성 씨나 안봉근 씨한테 보고를 그쪽에서는 실시간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으로 그 보고하는 그 안봉근이나 정호성 씨가 어떻게 몇 시간 단위로 했는지는 이것까지는 파악 못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검사들은 지금 시간을 공모를 했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성진이가 또 주장하는 것은 기재 사실이 거짓이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증언이나 또 반보, 또 김 실장이 실시간 보고 또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런 거는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받고 실시간으로 분단위로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8시 반에 벌써 45도로 뒤집어진 배를 대통령이 어떡하겠어요.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도 검사들한테 중을 댔어요. 대통령이 아니 그 시간에 사고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 뭐가 달라져요? 정말 말꼬리 잡는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검사들은 창피한 줄 알라고. 대통령 비명을 지르면 뭐가 달라지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갔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용선 증인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시간들 하면서 대통령의 근무 시간이라든가 보고서 이런 시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국민은 납득을 못한다. 이러니까 국민은 납득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기춘 시장님이 굉장히 아주 잘 받아쳤는데 계속 김기춘 시장님 쪽 기조실장 쪽에서는 계속 업데이트 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은 납득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 재판장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재판부를 납득을 시켜야 된다. 진짜 이것들은 항상 감성 발휘해요. 재판에서도 이런 감성 발휘하고 앉았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웃긴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벌써 3월달 재판할 때 기사도 크게 나왔었는데 어제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여튼 검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정호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러는데 검사들은 정호성 씨를 불러서 달라질 건 없다. 그건 좀 옥신각신하는 면이 있다가 나중에 판사가 일단 증인으로 채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일에 이 사람하고 이제 변호사인 측에서 이 사람하고 연락이 그동안 좀 안 됐다는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호성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걸 채택을 하자. 하면서 만일에 이날 날짜를 그래서 5월 14일 날로 재판하는 걸로 했는데 만일에 이날 증인이 안 나오면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이날을 종결을 하겠다. 이렇게 판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김기춘 시장님이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이 신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걷는 거라든가 굉장히 앉아 있는 것도 고개 숙이고 얼굴 인상 써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앉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얼굴에서 풍기는 그 미염이라든가 눈에서 번뜩이는 그런 광채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그 전에 작년에도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한 분인데 이분이 작년 8월 6일 날 법정에서 구치소에서 걸어 나올 때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거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은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분의 위험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를 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검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는 말투로 얘기를 검사가 하는데 그런 말투는 아니었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제대로 보필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뭘 잘했냐 못했냐 이런 뻔뻔한 태도는 아니었었다. 국회에 나가서 정언을 할 때. 그리고 미흡한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태도였었고 검사가 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었다.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짚어나가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더 느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오늘 4월 10일 날 추명호 씨 그 재판에 제가 뭐 늦었지만 잠깐 들어갔는데 항소한 이유를 또 검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검사가 한 4명인가 나왔었고 기자가 1명이었고 방청객은 저 혼자였었어요. 저도 뭐 거의 뭐 한 30분 정도 30분이 지난 후에 들어갔었는데 여자 변호사하고 검사들이 읽어대는 공소장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피트로 이제 검사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분이 그 7개 그 뭐 공소된 내용 중에서 4개가 무죄가 되고 3개가 유죄가 됐나 이렇게 되는데 왜 검사들은 처음부터 다 읽어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항소심에서 항소 그 재판장이 달라졌긴 하지만 이 재판장이 조형원 판사예요. 이 조형원 판사가 김문수하고 바꿔진 그 판사인데 거기 나오는 배석 판사들은 진광철, 배영준 똑같은 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용원하고 이 두 배석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이 드루킹 김동원 재판하고 화이트리스트는 이번 주말에 선고를 할 그런 재판인데 이 판사인데 아니 뭐 공소된 내용을 전부 다 읽고 앉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소된 것만 아니 유죄를 난 것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더 뭐 공소된 내용을 전부 다 읽어갖고 죄를 더 파괴하고 더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는데 다른 지난번에 보니까 그 차이노 그 우병우 씨 재판이었었나? 거기에서는 그 차문호 판사가 그 다 읽지 말라고 그렇게 아마 그 차문호 판사였을 거예요. 이 재판이었을 거예요. 다 그거 공소된 거 다 읽지 말고 필요한 것만 읽으라고 이렇게 해갖고 뭐 금방 잘라버렸는데 이 조용원 판사는 그걸 다 듣고 앉았어요. 뭐 그 피트를 보여주는데 그 형광등을 다 켜놓고 있어갖고 저는 뭐 멀리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랬었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그 추명호 씨가 검사들이 하고 있는 말에 비웃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전부 다 이제 7가지 기소한 내용 중에 좌파들 좌파 성향 그 연예인들에 대한 예술인들에 대한 배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검사가 읽어댔어요. 방송에 김미화 퇴출 관련 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김미화가 좌파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검사가 한 말 그대로 또 강성이란 말도 썼으니까 좌파가 한 말 그대로 김미화에 대해서는 강성 좌파 김미화 또 강성 좌파 문성건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부른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된 내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김미아가 그만둘 때도 얘기를 많이 제가 농담도 했지만 아니 김미아는 방송국에서 천년만년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연예인들은 먹고 살면 안 돼요? 왜 김미아가 평생도록 방송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김미아가 방송에 퇴출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거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면서 되는데 뭐 동의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도 김미아만 문승관이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좌파들도 있고 좌파 성향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씹어댔었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민간인 사찰한 거 그 강원도지사 했고 평창 올림픽위원장 맡았던 김진준 씨 그 사찰했다는 것도 얘기하는데 예, 저는 뭐 동의를 못하는데 검사들이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나가겠다고 한 이유로 사찰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뭐 일반 민간인이든 일반인에 대한 그 아니 국정원에서 이런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아마 그 기각을 할 때 뭐 그렇게 불러서 쓰지 않을까 하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사들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검사들이 그 공소장을 다 읽어대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하고 1시간 정도 보고 있다가 저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뭐라고 또 이제 공소 이유를 말하는지는 제가 듣지는 못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판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유죄로 난 부분만 잘 심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게 정말 제가 된다면 이 정권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 검사 판사들 어떻게 되는지는 각오를 하시고 잘 심리를 하시고 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대통령하고 베네제 씨한테 막 급하게 뭐 하다 보면 매일매일 급하죠. 자료는 막 저장해 놓고 제가 4월 4일부터 보낸다고 대통령께 보낸다고 자료를 저장해 놨다가 오늘도 정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막 바로바로 출력해 갖고 보냈어요. 그리고 또 뭐 보내도 사실 대통령께 보낼 자료가 있고 다른 분들한테 보낼 자료를 제가 선별해서 보내는데 오늘은 뭐 그 생각도 할 틈도 없이 두 분한테 똑같은 자료를 뭐 출력을 해서 급하게 해서 보냈고 다른 분들한테도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출력 자료 정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매일매일 급하죠. 헐레벌떡이죠. 뭐 근데 하여튼 변혜진 씨가 4월 30일 재판 때까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할 시간이 많을 테고 판사도 잘 심리를 해서 이번 항소심에서 제대로 사건이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어제는 정장현 변호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대통령 그 헌재 재판할 때도 변호를 했었고 지금은 그 화이트리스트로 회원준 행정관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왔었고 또 차기한 변호사가 나왔었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좀 보강이 됐기 때문에 판사들하고 또 검사들하고 잘 대적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뭐 급한 대로 재판 내용이 있는데 사실 또 내일 목요일 김경수 재판이 2시 반에 있어요. 예, 이것도 아마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서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 내일 또 보석 심리까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경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차문호가 정말 정치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법대로 하는 건지 들어가서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라 내일 또 긴장하고 재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